최근에 보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는 세계 경제나 전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환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스페인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제는 정말 지구촌 시대로 국제 공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환율에 대한 이슈 짚어봤는데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셔야 하니까 이슈 외에도 항상 보도자료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요. 이번에는 우리 네.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 며칠 지수 네. 상승과 좀 돋보였던 업종이 어떤 게 있나요, 대표님? 철강이나 화학 같은 종목들, 그렇죠. 철강 낙폭이 화학주들 좀 심했던 종목들이죠. 일단 좀 소외됐었는데 요 며칠 좀 지수 상승과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리포트들을 보니까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다. 아직 네.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팀장님은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네, 안심하긴, 그게 되게 좀, 저도 애매한 국면이라고 네. 보는데요. 그러니까, 안심하긴 이른데,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결정 지어야 될 건 그것이죠. 이제, 사도 그렇죠. 되는 시기냐, 네. 안 되는 시기냐.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또 올라가서,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요. 그럼 지나고 보면,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조사한 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는 상당히 많이 부각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은 철강에서 공급량을 엄청 많이 늘려놨고, 지금도 그거를 축소할 그런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철강주들, 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 화학주들까지도 굉장히 좀 크게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철강 화학업체들이 그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그 낮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단순히 PER이나 PBR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그 나라마다 당연히 신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마다 당연히 또 신용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대비해서 한국의 철강 업체들이나 화학 업체들이 상당히 그 브랜드 가치도 높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공급 과잉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철강과 화학 섹터의 주가 부진을 굉장히 큰 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매물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매물들이 아직도 좀 상존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대차장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때 주식을 빌려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 대차장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섹터가 어디냐면 철강과 화학 섹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매도를 한 다음에 말 그대로 올해 배당하는 시기까지 가져가게 됐을 때 배당락 이후에 그것을 공매도한 그 주식을 다시 갚으려고 했을 때는 그 배당금까지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대차장고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강 화학 섹터는 워낙에 많은 대차장고들이 나왔고 최근에 들어서 그 대차장고들을 회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역시나 미국 경기가 회복됐을 때는 우리나라 철강 화학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이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말 그대로 약세를 보였을 때 우리나라 철강이나 화학주들은 수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재료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해소가 되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는데 왜 이게 철강 화학주들이 아직도 부진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전체 수요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가 부담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싸게 물건을 사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살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당연히 매출이 안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 점들이 일단 두 번째로 이제 철강주와 화학주들이 최근에 하락을 한 이후에도 크게 상승을 못하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면 추세적인 지금부터 상승세는 좀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워낙에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그 철강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보면 과연 이 가격에서 또 살 수 있는가, 나중에 가서 먼 미래에 가서 우리가 이 가격에 지금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럼 철강화학에 전부 다 매수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해봤을 때는 향후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개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러다가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면 당연히 매수를 중지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손실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쉽게 투자하시기 위해서요. 이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외에 봐야 될 지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철강이나 이런 화학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가 가장 네.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뭐 예를 들어서 화학이라고 해서 전부 다 뭐 음식료 포장재 아니면 뭐 IT 이쪽만 들어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게 그게 다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별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시나 미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쉬운 논리로 가장 큰 소비 대국입니다. 바로 두 나라가 소비 대국인데 이 두 나라의 지표가 안 좋아지고 말 그대로 일자리가 좋아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상승할 확률은 없다라고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이 매출액 자체가 다른 기업들과에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 단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은 어디냐면 다른 기업의 그 경쟁력과에서 이겨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였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은 15%를 보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 기업에 비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 확대를 해놨을 때 그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원래 한번 확대를 해놓게 되면 웬만하면 잃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회복할 때는 더 크게 빠르게 그 수익성을 탄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 시장 지배력을 주로 검토하는 거 그러니까 매출액이 전년 등기 대비해서 동종업계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것을 순서대로 따져놓고 만약에 보시게 되면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철강주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철강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이 포스코에 물렸다라는 소문이 지금 이제 연말되면서 나오고 있죠. 사실 그만큼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팁을 하나 정리해드리면요. 해외 지표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셔야 네. 하고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수순을 잘 점검하시면서 종목에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조금 기분 좋고 그리고 네. 쉽게 풀어나갈 수 네.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이와 소녀시대 이 한류 열풍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서비스 수지가요. 1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 같다. 근데 그 이면에는 한류 열풍이 있었다라는 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시장과 접목시켜 본다면 엔터주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 쪽에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앞에 너무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한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 이번에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올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예상으로 잡았던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냐면 $340였습니다. 근데 이미 3분기까지 해서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이미 $340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강한 경쟁력이 빛을 발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경상수지를 이제 띄워놓고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수지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품 수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제조 삼성의 그 갤럭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매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상품 수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많았냐면 바로 화학 제품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화학 제품들이 대량 매출을 보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상품 수지를 이끌었고, 좀 특이한 것은 원래 우리나라가 이 서비스 수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이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이제 서비스 수지가 흑자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문화 경쟁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문화 경쟁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화 경쟁력을 왜 나라에서 키우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문화라는 거, 어떤 나라의 문화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반대 나라에서, 그러니까 문화를 들여오는 나라의 입장에서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네. 전쟁보다도 더 무섭죠. 전쟁으로 지배하는 것보다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경계하게 되는데 이 문화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의 관광객들이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문화를 수출한 나라로 다시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서비스 수지가 확대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뭐 SM이라든지 여러 엔터주들 그리고 여러 콘텐츠들이 외국에 수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늘어났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를 흑자로 이끈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 지배력 자체가 점차적으로 넓어져 가고 있고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 지배력이라는 것은 한번 일단은 굳혀버리게 되게 됐을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이상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한국의 앞으로 경상 수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 뭐 방송이나 음원, 영화 이런 것들 복제가 많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이 산업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입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이 서비스 수지가 흑자로 들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물론 이 방송이나 음원, 그러면 영화 이런 쪽에다 또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디어 업종입니다.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이제 종편 실시하면서 이 방송 채널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방송 광고 수익료가 굉장히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 방송사들의 수익료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컨텐츠 경쟁력이 생기게 됐을 때는 바로 이제 방송 물론 컨텐츠 가격 자체도 올라가지만 컨텐츠 가격 자체가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덩달아서 방송 광고 수익료도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미디어 관련주들이 내년 2분기 정도서부터는 수익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디어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선별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2분기까지 조금 약간 중장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익 개선을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내년에는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 전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갈립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개봉한 늑대소년이라는 영화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시사회에서 좋지 않은 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6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그렇다면은 이 서비스 업종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CJ E&M이 네. 탑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다른 부분은 다 괜찮습니다. 뭐 방송, 영화 이쪽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데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게임이죠. 근데 한 가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론 CJ E&M이 그동안 게임에서 적자에 계속적으로 허덕였지만 그 유명한 그 플랫폼이죠. 카카오톡과 이제 손을 잡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그 게임 산업들과 그 채널링 서비스를 계속해서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 유저가 네. 더욱더 들어오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개선이 되게 됐을 때는 방송이나 영화, 음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개선이 되더라도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에서 제 포인트를 잡았던 것이 어차피 네. 방송 광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이 되게 된다면 이 부분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J E&M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개선폭은 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문화 영토가 넓어지고 있다는 뉴스 계속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서비스 업종에 대한 부분, 서비스 수지 개선에 대한 최대 수혜주, 그리고 탑픽 종목은 CJ E&M이 일단 선정되었습니다. 잘 참고해서 매매해 보신다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이슈앤뉴스 이성규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